자, 그러면 3차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에 수업 자료가 올라가 있을 텐데, 여기 3차시 2교시 수업 자료라고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클래스룸에 있는 수업 자료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TE한 수업을, 방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넘파이 판다스를 쭉 배울 텐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얻어가야 되는 건 나는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줄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넘파이에서 쉐입으로 앤디 어레이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룹 바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중에 두 번째죠. 그룹 바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룹 바이를 배울 때 그냥 퉁퉁 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좀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당연히 뭐 위에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교시 때도 배웠겠지만 로케이팅을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인덱싱이죠. 인덱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at, i at, log, ilog 요 정도가 있을 텐데 log이랑 ilog 차이는 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로 콤마 컬럼의 위치를 가지는 거고 이건 이제 로 콤마 컬럼의 라벨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at이랑 iat은 값을 한 개 반환해 주는 애들인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밑에 두 개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log의 사용법이 밑에 이렇게 쭉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1교시 때 다 했을 거니까 혹시 1교시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면 그것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인덱스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요거 밑에 하나를 실행을 해봅시다. 요 셀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건데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보시면 인덱스를 여기 옆에 1, 2, 3 이렇게 쭉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더 만들면 4, 5, 6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갈 건데 이걸 우리가 레인지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1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거에 name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df.index에 이름을 붙이면 df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number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인덱스에 이름을 붙이면 컬럼이 한 칸씩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 셀 바로 위에 A, B, C, D가 있었는데 이제는 셀 있고 그 위에 넘버 있고 그 위에 ABCD가 있죠. 그래서 한 칸씩 올라갔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df.index랑 df.columns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1부터 시작하는 range index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 name을 붙였기 때문에 컴마 찍고 name은 no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lumns는 뭐 동일하게 ABCD였겠죠. 우리가 수정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3,4짜리 ND 어레이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df.index랑 df.columns 모두가 range index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혹시 또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건 왜 range index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여기서 number라는 name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 2, 3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잠깐 지금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인덱스를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줬죠. 명시적으로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인지 인덱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건 이제 레인지 인덱스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성을 해준 거고 아래와 같이 인덱스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생성하면 여기 이제 레인지 인덱스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인덱스였던 거고 여기서 그리고 밑에서는 우리가 따로 인덱스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인지 인덱스가 생긴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래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레인지 인덱스가 할당이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인덱스랑 레인지 인덱스까지 받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멀티 인덱스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행을 하고 얘기를 합시다. 셀 두 개를 연달아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DF를 만들었는데 DF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인덱스 쪽에 원래는 열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넘버랑 컬러 이렇게 열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 하나보다 많이 두 개 이상 있다 해서 멀티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코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석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개의 인덱스가 있거든요. 이 네개의 인덱스는 1, 레드, 1, 블루, 2, 레드, 2, 블루 이렇게 네개의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시면 멀티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1, 레드, 1, 블루, 2, 레드, 2, 블루 이렇게 인덱스를 생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냐면 여기 1, 2랑 레드, 블루를 넣어놨잖아요. 이 각각이 하나의 층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는 여기서 이제 넘버라는 층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레드, 블루는 이 밑에 있는 컬러라는 층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층위 넘버, 두 번째 층위 컬러 이렇게 쌓여서 멀티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더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티 인덱스를 우리가 pandas.multiindex.from array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멀티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midx1이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보면 멀티 인덱스라고 하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midx1이라고 하는 멀티 인덱스를 인덱스로 가지고 이런 컬럼스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인 df를 생성하면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f.log1을 한다는 건 이 넘버라는 첫 번째 층위가 있고 컬러라는 두 번째 층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1을 뽑는다는 건 이 첫 번째 층위, 그러니까 넘버라는 층위에서 1에 대응되는 값들을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2로 바꾸면 2에 대응되는 이 아래쪽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층위뿐 아니라 두 번째 층위까지 한 번에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1, 레드처럼 튜플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선택이 된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멀티 인덱스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튜플로 인덱싱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을 했을 때 이 df조 데이터 프레임이고 df.log1로 첫 번째 층위까지만 선택하면 이 경우에서도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근데 존재하는 모든 층위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면 시리즈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래로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 위에서는 인덱스에만 멀티 인덱스를 넣고 이 컬럼스에는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를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때 이 인덱스랑 컬럼 모두에 멀티 인덱스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티 인덱스 두 번째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RGB 그 다음에 HS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층위와 레드, 그린, 블루,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네스 이렇게 구성이 된 두 번째 층위를 가지는 다른 멀티 인덱스를 만들고 두 개의 멀티 인덱스를 각각 그러니까 인덱스랑 컬럼스에 할당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f2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여기 넘버랑 컬러로 구성된 여기 인덱스가 있고 메서드랑 트레이츠로 구성된 여기 이제 컬럼스가 있죠. 둘 다 멀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1, 레드로 인덱싱을 하면 여기 1이랑 레드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0부터 5까지로 구성된 시리즈가 될 텐데 이 시리즈의 인덱스가 멀티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가 멀티 인덱스인 시리즈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그래서 이 SER 이거를 이 위에 출력된 이 시리즈를 SE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인덱스를 뽑아보면 멀티 인덱스가 나올 것이고 SER.name을 뽑아보면 이 name은 이제 요 위에 있는 1이랑 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레드가 출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SER에서 이미 우리가 1이랑 레드로 선택을 해준 시리즈인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 또 이 여기서는 HSB라는 층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세츄레이션까지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세츄레이션에 해당되는 값 하나 4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멀티 인덱스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되게 지엽적인 얘기고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구나.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런 것도 되는구나. 그 정도만 보고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pd.multiindex from arrays라고 해서 여기 있는 1122랑 레드, 블루, 레드, 블루를 첫 번째, 두 번째 층 위로 하는 멀티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array로부터. 되죠? 그 다음,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array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또는 튜플에서도 그래서 from array일 수도 있고 from 튜플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from product는 뭐냐면 array를 곱한다는 건데 단순히 말해서 여기 0, 1, 2랑 그린 퍼플이 있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 그린, 0 퍼플, 1 그린, 1 퍼플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멀티 인덱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t.multi index from frame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로 멀티 인덱스를 만들 수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그룹 바이로 가봅시다. 그룹 바이는 우리 이미 1교시 때 배웠으니까 지금 그룹 바이를 보면 여기 되게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파라미터 중에 우리는 이 바이라는 파라미터 하나만 활용을 할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그룹 바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이렇게 쭉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는 우리 나중에 돌아오는 걸로 하고 하나하나 코드만 따라가면서 이해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DF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DF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0부터 4까지의 레인지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쉐이드 컬러 RGB라는 컬럼을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뭘 할 거냐면 df.groupby shade.size를 해볼 겁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위에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A 컬럼으로 그룹하여 그룹의 크기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쉐이드, 그러니까 쉐이드라는 컬럼에 라이트가 3개 있고 다크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사이즈를 뽑으면 다크가 2개고 라이트가 3개구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야,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라이트 다음에 다크였잖아. 근데 왜 여기서는 다크 다음에 라이트야?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그룹 바이가 이제 이 바이를 기준으로 이제 그룹핑을 할 때 먼저 정렬을 하고 그룹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알파벳 순서로 정렬을 하면 라이트보다는 다크가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값 순서가 보정이 되지 않는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그래서 df.groupby shade size로 우리가 쉐이드의 각각의 원소가 몇 개씩 있는지를 출력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도 있냐면 이 쉐이드에 대해서 민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은 결국에 이제 그 평균을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밑에 셀부터 일단 봐볼까요? 요걸 실행을 하면
쉐이드에 대해서 R 값의 민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쉐이드가 라이트인 것의 R 값의 민. 그러니까 230, 75, 63의 민. 쉐이드가 다크인 것, 즉 17과 80의 민.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컬럼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메릭 원리는 true. 그러니까 숫자인 컬럼에 대해서는 모두 이 짓을 해주세요 하고 되어 있는 거니까 RGB 세 가지 컬럼에 대해서 모두 출력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 위에서 봤던 게 조금 떠오르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쉐이드가 적혀 있고 이것 때문에 컬럼이 한 칸 위로 밀려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위에서 봤었죠? 이런 형태가 언제 나타나냐면 인덱스에 이름을 붙이면 칼럼이 한 칸씩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여기 이 쉐이드, 그러니까 이 다크 라이트로 구성된 이 인덱스에는 쉐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겠구나.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R 하나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R이랑 G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컬럼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고 민값, 뭐 sum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건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 값이 하나인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이 값을 두 개 이상 줄 수도 있습니다. 바이 값을 두 개 이상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멀티 인덱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 수 있듯이 쉐이드랑 컬러에 대해서 하면 쉐이드 그 다음 컬러 이렇게 된 멀티 인덱스로 그룹 바의 결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의미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어차피 다크고 블루인 행도 하나고 다크고 그린인 행도 하나고 그래서 딱 그 의미가 그렇게 있는 코드는 아닌데 그냥 그룹 바이를 두 개 이상에 대해서 바이를 설정해놓고 하게 되면 멀티 인덱스가 만들어지는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것도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코드는 아니에요. 어차피 발값이 하나니까. 근데 멀티 인덱스가 되는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겠죠. 되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 인덱스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덱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덱싱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멀티 인덱스는 튜플로 인덱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크 컴마 어이구, 블루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크랑 블루의 대응들은 이 80이라는 값이 잘 출력이 되고 있다. 이 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멀티 인덱스를 인덱스로 가시는 시리즈구나. 이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뒤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였잖아요, 여기. 뭐 R이라는 걸 붙이기도 하고 점 인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걸 싹 빼고 그냥 닷 그룹 바이만 심플하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오브젝트, 객체가 됩니다. 그냥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이 객체를 우리가 grpby, 그룹바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타입을 뽑아보면 pandas.core.groupby.generic.dataframe groupby라고 하는 어떤 객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룹바이의 결과는 이런 기괴한 데이터가 기괴한 타입의 어떤 객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객체에는 이런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바이의 결과는 어떤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는 하나의 객체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ir이라는 함수를 좀 써볼 건데 우리 컴과 원 때 한번 배워서 익숙할 수도 있는데 dir이라는 함수는 어떤 그 객체의 변수,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쭉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력을 해주면 이 그룹 바이라는 이 변수에 max라는 함수를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점 mean이라는 걸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점 median이라는 걸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pandas.core.groupby.generic.dataframe groupby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가
df.group by의 실행 결과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pandas.core.group by.generic.data frame group by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뒤에 어떤 걸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R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했잖아요. 그럼 이 인덱싱을 하면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변화를 하냐. 그래서 이렇게 R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였던 것이 시리즈 그룹 바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인덱싱 하나로 인덱싱하면 시리즈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에다가 min이라는 함수를 적용해주면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혹은 우리가 근데 이렇게 R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RG 두 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과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 이상의 칼럼을 추출하면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이죠.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 이상에 대해서도 그룹 바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멀티 인덱스 형태로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순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순서를 바꾸면 컬러 쉐이드로 블루, 그린, 레드가 첫 번째 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무슨 기준 정렬된다? 알파벳 기준으로 정렬된다. 그래서 블루, 그린, 레드 순서로 역순으로 뒤집혀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group by라는 건 그러니까 판다스 안에 있는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구나. 이 객체에 맥스, 민, 미디안, 민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어려운 활용 예시들을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본 건 이 표상에서 이 위에 있는 네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바이 값만 있는 경우. 바이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덱싱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바이 값이 있고 인덱싱을 하는 경우인데 두 개 이상의 칼럼을 선택하는 경우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바이 값에 들어가는 칼럼 자체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멀티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밑에 세 개 해볼게요. 이것까지만 하면 이론 설명이 끝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작동 방식 탐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활용 예시부터 볼게요. 활용 예시. 다시 DF 뽑아주고요. DF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컬럼에 대해서 바이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멀티 인덱스가 있다. 이것까지 배웠죠. 근데 우리가 두 개 이상을 선택하고 R을 선택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80, 17, 63, 75, 230 이렇게가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agg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실행을 해보면 min이랑 sum 두 개의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값이 같아서 크게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min이랑 sum 두 개의 함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함수 하나만 적용했었는데 ag라는 걸 쓰면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바이도 두 개 이상으로 하고 칼럼도 두 개 이상 선택하고 AGG로 함수도 두 개 이상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괴랄한 형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근데 이런 이상한 모양이 나와도 익숙하죠. 위에서 이미 다 봤던 내용이에요. 이 위쪽에 두 개 이상 있는 거, 아, 뒤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이 멀티 인덱스구나. 여기도 두 개 이상의 층위가 있죠? 인덱스도 멀티 인덱스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AGG를 쓸 수가 있고요. 근데 혹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R에 대해서 민과 썸이 되어 있고 G에 대해서도 민과 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R에 대해서는 민을 하고 싶고 G에 대해서는 썸만 하고 싶은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AG 안에 딕셔너리를 넣는 거예요. 야, R에 대해서는 민을 해주고 G에 대해서는 썸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AGG 함수가 알아서 수행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함수가 한 개씩이니까 굳이 이제 멀티 인덱스를 쓰지 않고 컬럼에는 그냥 RG에 이렇게 담백하게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AGG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건데 pandas.pydata.org를 들어가 보시면 그 공식 도큐멘테이션을 봐보시면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 단순하게 요 펑크 파라미터 하나만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펑크 파라미터에 다양한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에서 이렇게 문자로 넣어줬죠. 문자 열로. 그래서 이렇게 문자 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펑션 네임이요. 혹은 펑션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mp.sum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가 펑션을 여러 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걸 조합을 해서 이런 꼴로 기괴하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제 R에 대해서는 mp.min을 해주고 G에 대해서는 min이랑 mp.sum을 해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괴랄한 형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또 나왔죠? 인덱스도 멀티 인덱스, 컬럼스도 멀티 인덱스. 이런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R에 대해서는 민만 한 거고 G에 대해서는 민과 썸을 모두 수행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류가 뜨거든요? 막 오류가 떠요. 근데 우리가 눈 딱 감고 요걸 실행해보면 오류가 안 뜹니다. 두 개의 차이는 실제 함수를 넣었느냐, 문자 열을 넣었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좀 작게나마 하나 얻어보자면 아 이런 꼴로 쓰지 말고 그냥 이름을 얌전히 쓰자 하는 작은 교훈을 하나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이 문법이 사장이 된다나 어쩐 때나 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오류가 계속 뜨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오류가 안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그룹 바이를 쭉 봤어요. AGG 함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쭉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코드를 한번 짜봅시다. 아이고 잠깐만요. 갑자기 허공이 끊겼는데 잠시 허공을 돌려놓고 이제 우리 손으로 한번 코드를 쭉 짜봅시다. 그룹 바이 적용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셀들을 쭉 실행을 해보면서 직접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요거랑 여기 요 두 번째 셀까지 실행을 쭉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칼럼이 쭉 있고 이 밑에 이제 레인지 인덱스로 쭉 각 행들이 쭉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여기까지 실행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실행이 됐으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성별에 따른 나이 평균을 구해봅시다. 한 1분 정도만 들여볼게요. 풀어보세요. 푸신 분들은 채팅에 했다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이 됐고. C60 플러스면 그 줌 채팅 있죠? 줌 다이렉트 메시지. 그걸로 혹시 보내주면 확인을 해볼게요. 한 20초만 더 드려볼게요. 영상 보는 친구들도 혹시 보고 있다면 요 밑에는 풀어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그렇게 문제가 많진 않거든요. 쭉 보시면 8문제 있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보십시오. 자, 일단 해봅시다. 성별에 따른 나이 평균을 구하자. 간단하죠? df.group by 성별에 따른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젠더에 따라서 분류를 해줘야겠고요. 자동 완성이 되네. 그 다음에 age라는 컬럼을 선택해서 여기서 민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에 따른 나이 평균을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텐던스에 따른 나이 평균을 구해봅시다. 똑같죠? 그래도 한번 직접 써보면 좋으니까 한 30초만 드려볼까요? 빨리 한번 써보세요. 별거 없죠? 똑같은 코드를 어텐던스로만 바꿔주시면 똑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간단하다. 자, 그 다음으로 프리앤비접 컬럼에는 어떤 값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한 1분 정도만 드려볼게요. 빨리 해봅시다. 오늘 수업이 많이 일찍 끝나겠는데? 선이 됐고, 무길이 됐고. 시윤이는 컴퓨터를 못 쓰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프리앤비접 컬럼에는 어떤 값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물론 그룹 파일을 써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룹 파일을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df.group by preamb이족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살짝 곤란하고요. 덧 사이즈로 하시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냥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알죠? 프리 MBA 쪽 덧 밸류 카운트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수를 세주실 수도 있어요. 그룹 바이 써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포스트 MBA 쪽 컬럼엔 어떤 값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이거 너무 쉽죠? 그냥 제가 할게요. 똑같이 포스트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이제 값들이 프리 MBA 조합이라는 컬럼에 있고 이렇게 5개의 값들이 포스트 MBA 조합이라는 컬럼에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DF를 보면 여기 요 컬럼에 프리 MBA 조합 컬럼에 5개 중에 하나가 있고 포스트 MBA 조합이라는 컬럼에 5개 중에 하나가 있구나. 각각에 대해서 샐러리가 쭉 적혀 있죠. 자,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제 DF를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젠더가 있고 에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있고요. 여기 메이저 그러니까 뭘 전공했는지가 있습니다. GPA는 평학이에요. 평학 얘기를 하면 좀 슬퍼지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로케이션 프리퍼런스는 인터내셔널이랑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 도메스틱 국제 인터내셔널 중에 뭘 선호하는지 그러니까 석사 후에 어디서 일하기를 희망하는지를 적어 놓은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Reason for MBA는 석사를 수료한 이유가 무엇인지, 뭐 entrepreneurship, 경영을 위해서, career growth, 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커리어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attendance는 온 캠퍼스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하는지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지 이런 게 적혀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강 뭐 지금 석사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 프리 MBA 좁과 포스트 MBA 좁에 따른 포스트 MBA 셀러리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한 2분 정도 드려볼게요. 풀어보세요. 얼추 시간이 되었으니 풀어봅시다. 프리 MBA 좁과 포스트 MBA 좁에 따른 포스트 MBA 셀러리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간단하죠? df. group by 프리 MBA 좁과 포스트 MBA 좁에 따른이라고 했으니까 프리 MBA 좁과 이게 첫 번째 층 위예요. 여기 출력값에서 보시면 첫 번째 층 위는 프리 MBA 좁이죠. 그다음 두 번째 층 위 포스트 MBA 좁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스트 MBA 셀러리라고 하는 칼럼을 선정한 뒤에 이 컬럼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해야 되니까 .agg를 쓰시면 되겠죠. 맥스와 민을 구하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되시죠? 조금만 더 어렵게 가볼게요. 프리 MBA 좁과 포스트 MBA 좁에 따른 프리 MBA 셀러리의 최소값과 포스트 MBA 셀러리의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이것도 한 1분 드려볼게요. 이거 빨리 풀어봅시다. 다들 풀이가 빠른데. 일단 간단하죠.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층이가 프리 MBA이고 두 번째 층이가 포스트 MBA예요. 그래서 df. group by 프리 MBA 죠. 그 다음에 포스트 MBA 좁에 따라서 그룹 바이를 해주신 다음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프리 MBA 최소, 포스트 MBA 최대라고 했으니까 .agg를 바로 쓰시면 되겠죠? 딕셔너리로 연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프리 MBA 셀러리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MBA 셀러리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가끔 이제 포스트에 대해서는 최대값뿐만 아니라 평균도 구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리스트 안에 넣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컬럼까지도 이제 멀티 인덱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설턴트 엑제큐티브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 튜플 인덱싱을 하시면 된다. 컨설턴트 튜플로 인덱싱 컨설턴트 엑제큐티브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대응되는 42,452, 196140 요것만 뽑히겠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 왜 없니? 오타를 낸 것 같은데.
컨설턴트, 이그제큐티브, 아유, 미안합니다. 로그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인덱싱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뭐, 프리 MBA 샐러리,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굳이 뭐 할 필요 없는데, 그니까 조금 더 가봤어요. 근데 뭐 요건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 이 위에 출력한 데이터 프레임을 변수 df2에 저장한 다음에 샐러리 격차, 그러니까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되겠죠? 이 두 개의 격차가 최대가 되는 프리 MBA 좁과 포스트 MBA 좁의 쌍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장을 할게요. df2는 일단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저장을 해주고요. 위에 있는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를 df2에 저장을 해준 다음에 샐러리 격차가 최대가 되는 걸 찾아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격차를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df2 점 이제 격차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오픈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줘볼까요? 제가 1분만 더 줘볼게요. 1분 안에 오픈 친구들 빨리 끝을 내보십시오. 마지막인데 좀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풀고 채팅에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아, 아이고, 내가 잘못 썼구나. 미안해요. 아까 전에 설명을 마치면서 조금 뭔가 잘못 쓴 것 같아. 이거 맥스입니다. 역시 혼동하지 마시고요. 한 줄 코딩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한 줄 코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한 30초만 더 기다려볼까요?
일단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일단 격차부터 구해봅시다. 격차를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두 개를 인덱싱을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프리 MBA 샐러리랑 우리는 포스트 MBA 샐러리의 격차가 궁금한 거죠. 격차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아이고, 바꿨었네. 포스트 프리.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최대가 되는 걸 구해라. 최대가 되는 걸 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여기다가 IDX max를 하는 겁니다. 짜잔.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멀티 인덱스도 일반적인 인덱스랑 활용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 혹시 아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몰랐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 정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몰랐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쌍을 찾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수업이 되게 짧았는데 그래서 잔소리를 한 1분만 하고 끝낼게요. 그 그룹바이가 이제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학기 중에 모의고사를 줄 거예요. 중간고사 때도 기말고사 때도 계속 모의고사를 줄 건데 그룹바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적어도 한 시험에서 최소한 소문항 두세 개, 15점. 그리고 빡세게 잡았다 그러면 거의 뭐 25점 정도 차지할 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게 있다면 꼭 질문을 해주시고 영상도 돌려보시고 해가면서 그룹바이는 꼭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나가도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